보면 삼각함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단위 원 위에 어떤 각각 정해지는 순서가 이렇다고 해서 각이 정해지면 단위 원 위에 동경과 만나는 교점이 정해지고 교점이 정해지면 그 점의 좌표가 정해지는데 좌표가 정해졌을 때 x좌표를 관찰하면 코사인 값, y좌표를 관찰하면 사인 값, 둘의 기울기를 관찰하면 탄젠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단위 원에서 각도를 0부터 천천히 한 바퀴를 돌려가면서 그에 맞춰서 x, y, 그 다음에 기울기의 변화를 관찰을 해볼 겁니다. 그 중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냐면 사인이라는 녀석의 값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x가 의미하는 바는 각이죠. 각도가 x일 때 그 사인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건데 단위는 이제 라디안 단위고요. 자, 그럼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원에 맞춰서 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몇 칸을 그리냐면 둘, 셋, 네 칸, 8칸을 그릴까? 8칸을 그립시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뭐 이 정도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쪽이 y축인 거고 이쪽이 이제 x축인 건데 그러면 이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각도를 천천히 변화를 시킬 거고 처음에 각도가 0이 되면 이 각이 0인 순간에 사인 값은 그 점의 y좌표를 관찰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y좌표는 현재 0이 되겠죠. 그래서 0,0을 지나갑니다. 각도를 조금씩 바꿀 건데 여기가 지금 0도 6분의 파이씩 바꿀까요?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그럼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3개니까 12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까지 여기까지 그리는 건 또 처음인데 자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이 너가 6분의 5파이 파이가 되고 6분의 7파이 3분의 4파이 2분의 3파이 3분의 5파이 6분의 11파이 2파이까지 점을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자, 6분의 파이는 한 요 정도 돌아간 거지? 이만큼.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각도일 거 아니야. 그 점에서의 뭘 보는 거냐면 y 좌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같은 높이에 찍히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분의 2파이에 해당하는 3분의 파이일 때 각도는 여기인데 이 점이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고 2분의 파이까지 올라가면 얘는 정확히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각도가 0부터 앞에 앉을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는 동안에 함수값의 변화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서서히 증가한다고. 이런 모습이 sin x라는 함수의 함수값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랬다가 각도가 넘어가면서 다시 y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1에서 0까지 다시 줄어들어요. 근데 그 줄어드는 모습이 정확하게 2분의 파이라는 각도를 기준으로 대칭적이죠. 왜냐하면 원이라는 건 대칭성을 가진 도형이니까. 그러니 함수값도 대칭적으로 여기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마찬가지지 뭐. 이런 모습으로
한 바퀴를 빙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와서 2분의 3파이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띠게 돼요. 그래서 사인 함수라는 거는 각도가 0부터 2파이라는 딱 한 바퀴가 바뀌는 동안에 함수값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데 그 이후에 각도가 2파이부터 계속해서 돌아갈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각이 2파이 돌 때마다 같은 위치로 도달하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겠죠.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이 함수의 주기라고 부릅니다. 반복되는 간격을. 그래서 sin x라는 함수는 요 2파이라는 이 각도만큼이 너의 반복이 되는 최소 단위인 주기라고 불러요. 이게 sin x의 특징입니다. 자,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요? sin x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코사인은 뭘 보는 거냐면 이 점의 x좌표를 본다고. 근데 x좌표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이죠. 즉 어디서 시작하냐면 1에서 시작을 해. 1에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1에서 이렇게 되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x좌표가 0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면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가 되면 x좌표가 마이너스 1까지 가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0이 되고 다시 1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sin x와 이건 코사인 x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코사인 x에다가 2분의 파이를 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각변환상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부호가 뭐가 나올까? x 빼기 2분의 파이는 x를 예각으로 간주하면 몇 사분면에 있니? 4사분면에 있어요. 그렇다는 건 코사인은 부호가 뭐지? 4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4사분면에서 x좌표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코사인은 x좌표니까. 양수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사실 코사인 x라는 그래프와 사인 x라는 그래프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코사인 x라는 함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앞으로 와. 양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을 이동을 시키면 사인 x와 같아집니다. 빨리 와. 계속 자잖아. 응? 그럼 여기로 와. 여기 어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동의 관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변화는 원래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고 나서 배우기도 해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의 평행이동의 관계로 우리가 코사인이 사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도 배우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저번에 가르쳐 놨으니까 각변화는 여러분이 한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함수의 특징적인 요소를 잘 보셔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정의역이 있고 치역이 있고 아주 중요한 대칭성이 있고요. 다음에 주기성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 코사인 함수가 대칭인 거 보이죠? 마치 이차 함수처럼, 그지? 선대칭. 그 다음에 선대칭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도 존재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점에 대한 점대칭성도 존재해요. 그래서 대칭성이 두 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굉장히 대칭성이 많은 그리고 심지어 반복되는 주기성까지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많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랑 도형이랑 결합해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직선하고 결합해서 출제도 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은 보시다시피 실수 전체가 됩니다. 실수 전체가 되고 치역은 그렇지가 않죠. 치역은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서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왜냐면 단위원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치역이 제한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지수 방정식 같은 게 있었어.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 2차 함수 형태로 합성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 왜 치환해가지고 t가 맨날 0보다 커가지고 범위가 뭐 2차식이 나오긴 하지만 판별식을 그냥 쓸 수 없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함수를 치환을 하게 되면 범위가 제한되니까 그 제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논한다든지 실근의 존재성을 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제한 범위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대칭성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습니다. 선대칭이 되는 위치는 자 지금 사인 함수도 그렇고 코사인 함수도 그렇고 최대 최소가 정해져 있죠. 그죠? 최대 최소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최대가 되는 순간 혹은 최소가 되는 순간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선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인 순간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선생님이 굳이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sin x 코사인 함수 기본 함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2sin x 더하기 3 뭐 이런 함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최대 최소인 순간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자 그럼 점대칭인 순간은 너네가 표현해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요런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 요런 점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역시 일반화가 되기는 어렵지 않아. x절편이라는 게. 평행이동되고 실수배되고 그럼 x절편이 아닐 거 아니야. 뭐라고 쓸까? 점대칭은 언제냐면 인 순간이 되겠죠? 요거 이해가요? 최대 최소의 평균과 값이 같은 순간이에요. 얘는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정가운데 0일 때가 되는 거지. 이게 그래프가 이동도 하고 실수배도 되고 위아래로도 늘어나고 좌우로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런 변형들을 거치거든. 좌우로도 이동하고 위아래도 이동하고. 하지만 이런 특징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치역은 선생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예요. 함수가 변하게 되면 이 치역은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거 좀 일반화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의 주기는 얼마마다 반복이 된다? 기본적으로 2파이마다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저 사인 코사인 함수를 이대로 잘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 보통은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A 사인 B 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무려 미정계수가 4개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미정계수가 4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주기랑 치역이 달라지게 돼요. 치역은 이게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인 거잖아. 치역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얘는 먼저 D에다가 절대값 A를 뺀 거부터 D에다가 절대값 A를 더한 것까지가 치역이 됩니다. 최대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주기는 뭘로 달라지냐면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누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이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과 어떤 최대 최소, 대칭성, 주기성 이런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주기라는 표현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주기는 정확히 뭐냐면 반복의 최소 단위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sin x라는 함수가 있잖아. sin x가 fx라고 한다면 f 예를 들어 x 더하기 2파이랑 fx가 같지, 그지? 이게 대표적인 반복이 된다는 표현이거든. 2파이마다 함수가 계속 반복이 되죠. x값이 같을 때면 함수값이 같게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4파이라고 쓴다고 해도 사인에 대해서 성립할까 안 할까? 이거를 성립하죠. 왜냐하면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는 2파이를 2번을 갖다 붙이면 4파이마다도 반복을 할 거 아니야? 즉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조건을 보고 뭐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냐면 이 함수의 주기가 4파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파이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기는 4파이를 자연수로 나눈 꼴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만족하려면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이것도 이쪽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과제 뒷부분에 아마 한 문제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여기 앞에 나와서도 자면 답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부터는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월요일이 많이 힘든 이상이나? 주말에 뭐 했어? 엄마가 집에서 잠을 안 재우셨니? 그래? 시험은 잘 봤던데. 오늘 내용이 어렵고 중요한데 자면 안 돼요. 자,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냐면 기본 sin x가 있었죠. sin x가 2sin x가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sin 2x가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요 변화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기본 sin 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sin 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높이가 2배로 늘어나야 되죠. 그죠? 위아래로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되게 돼 있어요. sin 2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높낮이는 동일한데 그 대신 요 폭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려졌다면 얘는 절반만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이고, 한 요 정도인데, 그지? 어쨌거나 여기가 2파이면 0이고 파이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사인 함수 그릴 때 어떻게 했어? 각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 바퀴를 돌렸지?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딱 돌렸어요. 그죠? 그때 각의 자리에 있었던 거는 누구냐면 x가 각의 자리에 있었어. 그지? 여기서는 각도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2x가 들어가요. 그러면 각도가 2파이만큼 바뀌는 동안에 사실 x는 얼마만큼 바뀔까? 0부터? 아니죠. 각도가 지금 2x인데 2x라는 것이 0부터 2파이까지 변화를 한다고. 그럼 당연히 x는 0부터 파이까지 바뀌겠죠. 그게 여기까지 한 번의 주기가 그려지는 이유입니다. 한 바퀴 각도가 돌고 나면 다시 또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주기가 절반이 되는 특징이 있어요. 방금 전에 여기다가 쓴 요거에 대한 이야기라.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그래서 그렇다고. 요 자리에 x 앞에 b가 곱해지게 되면 여러분 물리 좋아하나요? 물리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나요? 그래? 선생님 원래 고등학교 때 물리 되게 좋아했어요. 수학보다 원래 물리를 좋아했는데 물리 경시도 나가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물리에 보시면 각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속도가 있고 각속도가 있어요. 원운동에서의 각속도라는 게 있어요. 회전을 할 때 각도가 돌아가는 속도예요. 말 그대로. 이 앞에 곱해져 있는 2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뭐냐면 각속도의 개념입니다. 각도가 얼마만큼 빨리 돌아가는가. 각도가 처음에는 x가 1 커질 때마다 각도가 1씩 돌아갔죠. 2x가 되면 x가 1 커질 때마다 얼마씩 돌아가냐면 2씩 돌아가지. 그러니까 각속도가 2배가 된다고. 도는 속도가 2배가 돼요. 회전하는 속도가 2배가 된다는 것은 이 함수가 반복되는 속도 자체가 2배로 절반으로 짧아지는 거지. 시간 자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이 되니까. 그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실수배가 될 때, 그 다음에 x에 뭐가 이제 곱해질 때. 그냥 실수배가 될 때 위아래로 2배가 늘어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모든 함수값이 2배가 되는 거니까. 양의 방향도 2배, 음의 방향도 2배가 됩니다. 자, 근데 요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 그럼 요건 어때? sin x 플러스 c는 어때? 얘는 뭐가 되겠어? 무슨 개념이겠어? 당연히 평행이동의 개념이죠. 평행이동 개념이죠. 평행이동 플러스 d를 해도 평행이동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평행이동의 개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수의 모습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라는 거야. 함수의 사이즈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앞에 곱해진 숫자랑 x에 곱해진 숫자예요. 자, 근데
잘 보면 여기 절대값 붙어있죠? 절대값이 왜 붙어있을까? b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주기라는 거는 양수의 양수. 예를 들면 뭐 10초, 20초 이런 식으로 센단 말이야. 마이너스 10초, 마이너스 20초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없다고. 주기라는 건 길이에 기본적으로. 근데 저 자리가 함수가 사인 마이너스 2x 같은 게 될 수 있다니까? 근데 사인 마이너스 2x는 누구로 바꿀 수 있을까?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지난 시간에 각 변환할 때 기억 안 나죠? 자, 수업 때 언급을 하는 것 중에서 안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너네가 좀 아주 심화 과정을 배워야 안 쓰는 게 나온다고. 그때는 안 쓰는 것도 배워. 잘 안 쓰는 것도. 왜냐면 나중에 가르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안 쓰는 것도 막 하는 거야 사실. 근데 다 쓰는 것들이야. 마이너스 앞으로 나온다고. 기함수라고 그런단 말이야. 원점 대칭이라고. 왜? 사인은 0,0을 지나가니까. 아까 점대칭성 얘기했잖아. 그지? 사인 함수는 원점을 지나가.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마이너스가 안에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렇다는 건 얘는 주기가 누구랑 똑같겠어? 사인 2x랑 똑같겠지. 다만 마이너스랑 위아래가 뒤집어졌겠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그냥 모습이 달라졌을 뿐 반복이 되는 주기가 달라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똑같아요. 절대값이 그냥 붙는다고. 저 앞에 부호가 음수여도 그냥 절대값 붙여서 나눠주면 된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고 코사인 함수는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특징이 있었죠. 그죠? 뭐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그리는 것을 좀 할 건데 먼저 탄젠트를 지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탄젠트 그려지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사인, 코사인 함수 출제율이 훨씬 더 높고 탄젠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데 그래도 뭐 중요도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탄젠트 함수 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원에서의 기울기를 본다고 그랬죠.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처음에 너네가 기울기의 변화를 봐봐. 처음에 0일 때 이때의 기울기. 그러면서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90도를 다가갈수록 어때요? 점점점 어디로 다가가냐면 한없이 커지게 돼 있어. 그지? 그럼 2분의 파이, 즉 90도에서의 기울기는 정의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생긴 거는 기울기가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어요. 하지만 너보다 이제 각도가 2분의 파이보다 약간 작을 때는 기울기가 한없이 커진다고. 무한히 커져요. 우리 유리함수 x분의 1처럼.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출발해서 처음에 천천히 증가하다가 아주 점근선을 다가가면서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럼 너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기울기가 뭘까? 마이너스인데 아주 작은 값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확히 밑에서 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와서 언제까지 0이 되냐면 파이가 되면 딱 0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파이부터 다시 기울기를 볼 건데 자, 요 직선의 기울기나 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단 말이야. 즉 탄젠트라는 함수는 각도가 한 바퀴가 돌아간 게 아니라 반 바퀴만 돌아갔는데 각도가 다시 같아져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그러면서 반복이 된다는 거지. 즉 여기부터는 다시 이 부분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정의역이 어때? 실수 전체니? 아니죠. 정의가 안 되는 순간이 있잖아. 언제가 정의가 안 되니, 성현아? 정의가 안 되는 순간이 언제야? 방금 언제 안 된다고 그랬어? 이제 탄젠트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90도만 그런 건 아니잖아. 그 기왕이면 내가 쓴 단위로 좀 맞춰줄래? 내가 90도라고 안 써놨죠? 2분의 파이 또? 파이에서 정의 안 돼? 2분의 3파이 또? 그걸 뭐라고 쓰면 될까? 안 되는 걸 뭐라고 쓰면 돼?
언제 안 된다고 쓸 거야 그럼 넌? 여기다가 쓴 다음에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쓸 것 같아? 안 되니까 언제가 안 된다고 쓸 거냐고. 다 쓸 거야? n이 홀수 자,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왜냐면 파이마다 반복되니까. 그지? n이 0이면 2분의 파이인 거고 1이면 2분의 3파이인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점근선을 가집니다. 잘 보시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중에서 유일하게 점근선을 가지고 정의역에 제한이 있는 게 탄젠트 함수예요. 즉 점근선이라는 요소는 탄젠트 함수 특유의 성질이란 말이야. 사인, 코사인은 없는 성질이에요. 그러니 탄젠트 함수를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를 한다면 점근선과 관련된 요소를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야. 점근선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그다음에 시역은 어때? 보니까 어때? 함수값이? 시험은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그 다음에 대칭성 보니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어디에 대해서? 2분의 파이 예를 들면 요런 점에 대해서, 요런 점에 대해서, 요런 점에 대해서, 그지? 즉 요런 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점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대칭성밖에 없어요. 근데 얘처럼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 하지만 점대칭성이 있다. 기억은 하시고 주기성이 있죠? 주기는 얼마예요? 기본적으로는 파이만큼인데 원래 거의 절반이죠? 근데 역시 얘도 이제 뭐 bx가 되면 나누기 절대값 b의 형태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 부분도 점근선이 여기서는 x가 요게 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썼는데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어. a 탄젠트 bx 더하기 c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점근선은 언제일까? 저렇게 생긴 함수는. 너네가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언제였어? 자, 로그 ax 기준에서는 x가 0일 때가 맞아. 근데 로그 함수도 항상 로그 ax만 나오는 건 아니었잖아. 예를 들면 앞에도 실수배가 될 수 있고 안에 것도 bx 더하기 c의 형태가 될 수 있고 뒤에도 뭐가 더해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언제가 점근선이냐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0일 때, 괄호 안에가 0일 때예요. 그럼 탄젠트는 당연히 그 논리를 따르면 누가 이제 어느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어, 당연히 여기도. bx 플러스 c가 뭐가 될 때? 요게 될 때죠. 왜 이렇게 되냐면 자, 탄젠트가 정의가 안 됐던 이유는 뭐냐면 각도가 2분의 파이라서 안 되는 거야. 각도가. 그지? 근데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각의 자리예요. 이 전체가. 약간 합성함수 개념인 거야, 사실은. 각 x 대신에 bx 플러스 c라는 1차 함수가 합성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각도 전체가 저 2분의 파이의 형태 더하기 n파이의 형태가 될 때가 점근선이 됩니다. 수업 어렵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정의가 안 된다. 각도가 요게 되면 정의가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차례냐면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를 그릴 차례입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그리는 것이 많이 나오진 않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너네한테 그래프를 줘요. 그래프를 딱 줘놓고 여기서 A, B, C, D 미정계수를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탄젠트 함수를 막 줘. 그래서 뭐 어디가 뭐 얼마 뭐를 지나가고 어디서가 점근선이 있고 그래놓고 A, B, C, D를 막 정하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내신에서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에서는 요새는 주춤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수능에서는 사실은 뭐가 잘 나오냐면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에다가 도형을 얹어요. 뭐 정삼각형이 된다든지 평행선을 긋는다든지 어디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막 두 점이 서로 대칭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하기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지금은 안 다루고 딱 사인 코사인 함수 그리는 것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할만한가요? 조금 어렵죠? 자,
사인 함수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사인 함수. 사인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의 그래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수로 함수는 그리기가 개 쉬워. 근데 사인 코사인 함수가 그리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 그래서 요거는 그리는 방법을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는 순서. 아까 자 사인 x를 한 주기를 그린다고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0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0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는데 그러면 몇 가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곱해진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폭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아까 각속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각속도는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주기에 영향을 주는데 그다음에 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만큼은 이제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그다음에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진동축이라고 부르는 진동축. 여러분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파동의 움직임이 이제 저런 삼각함수를 따라가는데 그때 이제 어떤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걸 진동한다고 표현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계속 떨리는 이런 움직임을 그때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진동축이에요. 이게 D가 0일 때는 X축이 진동축인 거죠. D가 만약에 10이면 10을 기준으로 진동을 한다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자, 진폭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진동을 하는 폭이에요. 폭. A가 10이야. 그럼 위아래로 10씩 왔다 갔다 운동한다고. 정확히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위로 10, 아래로 10. 그러니까 실제 폭은 20이 되겠지, 그지? 즉 위아래 차이는 2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A가 음수가 되면 절대값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각속도는 이게 반복이 되는 속도라는 거야. 그 다음엔 평행이동이 끝이에요. 자, 해볼게요. 우리가 그릴 때 뭘 가장 먼저 잡아주냐면 뭘 가장 먼저 정해주는 게 편하겠어? 너가 움직이는 축을 잡아주는 게 편해요. 진동축을 잡아주시고 진폭에 맞춰서 위아래 보조선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한 주기를 딱 그려놓고 요 x 좌표들만 정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번이에요. 자, 이걸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볼게.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2 사인 3x 더하기 파이 플러스 1.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보조선으로 긋는 거는 누구를 긋냐면 y는 이를 갖다 긋는다고 이렇게. 왜냐면 요걸 기준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폭이 2짜리니까 위아래로 두 줄을 그어요. 같은 간격으로 그냥 이렇게. 자,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얘가 1이니까 너는 3이 되는 거고. 왜냐면 위아래로 2, 너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냥 저렇게 편안하게 한 주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 주기를 그릴 때는 칸을 좀 잘라서 이렇게 8칸으로 그려놓고 하나, 둘, 셋, 넷.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는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이 각속도를 가지고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볼 건데 내가 아까 처음에 sin x 그릴 때 각도가 얼마에서 출발해서 얼마에서 끝났어?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그랬지, 그지? 즉 너네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려면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바뀌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 각도는 언제 0이겠니?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된다고 얘가. 굉장히 쉽죠? 그럼 여기는 언제 2파이가 되겠어? 3분의 파이일 때. 끝이야. 다 그렸어. 그 다음에는 톡톡톡 나누면 되죠. 여긴 0이 되겠지, 그지? 넌 너와 너의 절반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되겠지? 너는 너와 너의 절반인 6분의 파이 되겠죠? 요게 삼각함수를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요거 기억해요. 자,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화하는 게 한 주기야.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뭐다? 얘가 각의 역할을 한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예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이거를
그죠? 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뒤집어져요. 이렇게. 왜냐면 마이너스 분단은 뒤집은 거니까. 평행이동은 나중에 하는 거고. 그지? 문제는 안에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밖엔 마이너스가 없는데 안에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예컨대. 그러면 이 평행이동 자체도 다 깨져버려요. 그죠? 안에 있는 마이너스 무조건 밖으로 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괄호 안에 괄호 안에 B가 그래서 B가 음수면 밖으로 꺼내어 해결. 자, 무슨 소리냐? 너네가 만약에 이걸 풀어야 돼. 2 사인 마이너스 3x 플러스 파이를 풀어야 돼. 얘 때문에 불편해지거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를 밖으로 묶어서 뺄 수가 있다고.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마이너스를 통으로 밖으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sin x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없어졌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긴 있지. 그러니까 그림은 거꾸로 그려. 그림은 이렇게 생긴 게 맞아. 왜냐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대신 시작점과 끝점이 달라지죠. 3분의 파이에서 시작하지. 너가 2파이 되면 넘어가면 파이 되는 거 맞나?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간격 맞춰가지고 자르면 돼요. 너와 너의 평균, 너와 너의 평균 이런 식으로. 이게 끝입니다. 요거 이해? 자, 이게 sin x예요. 코사인 x는 아주 비슷해. 다만 코사인 x는 어떻게 그려질까?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코사인 x면 뒤집어지겠지? 근데 코사인이 안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안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코사인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코사인 마이너스 x는 뭐랑 똑같아? 그냥 코사인 x랑 똑같아요.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y축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는 대칭인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모습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려볼게. 자, 이거 음수인 거 설명한 것까지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세요. 자, 코사인으로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요거 그리는 거를 진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해볼게. 코사인 그러면 이번엔 3 코사인 2x 빼기 3분의 파이 빼기 1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요 센 B 중난이도까지는 이 안에 음수가 아예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중난이도까지는. 상난이도부터 나올 수 있어. 내신에서도 여기에 음수가 나오는 학교는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 여기에 음수가 아닌 학교는 내신이 좀 쉬운 학교. 예컨대 중대부고 이런 데 거의 음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진선여고, 휘문고, 중동고 이런 데는 이런 자리가 음수가 등장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기까지는 극복을 하셔야 되지만 대수 기본 과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음수가 되는 케이스를 내가 막 엄청 자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거 혹시 건드렸으면 화면이 돌아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화면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여부는 양쪽에 요 나무가 안 보여야 돼요. 나무가 보이면 돌아간 거예요. 그래? 그럼 괜찮아요. 자, 해볼게. 첫 번째, 뭐부터 그린다? 진동, 축부터 그린다. 제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위아래로 3씩 더하고 뺀다. 그러면 2랑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뭐 어려워. 그 다음에 8칸. 제발 8칸 맞춰서 그리세요. 익숙해지면 칸 안 맞춰도 되는데 익숙해지기 전에 너네 어릴 때 한글 어떻게 배웠어? 이거 했지? 뭔지 알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림도 뭐 그지같이 그려놓고 자기네가 각도 막 거지같이 판단한다고. 진짜 진심으로 애들이 삼각함수 되게 개못 그리기 때문에 부탁이야. 여기다 그려. 자, 서예학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기 그냥 편안하게 그립니다. 앞에 플러스니까 그냥 그리면 돼요. 1에서 출발해서 0 되고 마일 되고 0 되고 1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사인 함수보다 사인 함수가 뭔가 좀 더 손이 잘 가요. 그려보시면 코사인이 조금 더 약간 그리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좀 약간 더 불편한데 사실은 같은 함수인데 계속 그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각도 시작과 끝만 잡으면 땡이네. 어떻게 한다? 이게 0일 때랑 각도가 한 바퀴 돈 2파일 때랑 0일 때는 얼마야? 너가 2파이가 되면 6분의 7파이 되나요? 너가 는 2파이니까 슉슉슉 그렇죠. 6분의 7파이 되죠. 사실은 여기가 6분의 7파이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야. 왜 그럴까? 이거의 주기는 얼마짜리일까 지금? x가 아니라 2x니까 2분의 2파이라서 한 주기가 파이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주기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딱 한 주기만 더하시면 됩니다. 얘가 는 2파이를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냥 한 주기만 딱 더하면 돼. 그 다음에 이런 자리들이 이제 다 너를 등분을 해서 들어갑니다. 뭐 그거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다 했다. 자, 여기까지가 사인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가 없죠. 그러니까 탄젠트에 뭐 2배가 곱해지고 3배가 곱해지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기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양이 완전히 같을 리는 없겠죠. 근데 자 봐봐. 예를 들면 요게 탄젠트 x라고 하지? 그러면 이 탄젠트 x는 모든 값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 탄젠트 x야. 근데 어차피 졸라 점근하는데 뭐 이게 크게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굳이 미정계수로 출제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이 미정계수에 대한 해결은 사인, 코사인 정도 할 줄 아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됐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108페이지, 109페이지 선생님이 그려드린 그림과 비슷하게 이제 정석에서 열심히 그려놨고 110페이지 넘어가 보면 탄젠트 함수도 열심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각도, 주기, 최대 최소가 없다는 둥, 정의역, 주기, 치역, 대칭성 자, 요 112페이지 괄호 4번 대칭성 있죠? 대칭성? 요 대칭성은 사실 단순하게 원점 대칭, y축 대칭만 뿐만 아니라 이것이 sin x랑 탄젠트 x가 요 x축과 만나는 점, 사실은 탄젠트 x는 점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도 점대칭이 조금 더 많아요. 사인 코사인은 이제 x축과 만날 때 점대칭, 그 다음에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x에 대해서 선대칭성이 있죠. 그러니까 sin x가 지금 원점 대칭이라고 하니까 sin x는 선대칭이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대칭성이 있다는 거야. 사인 코사인은 어차피 같은 모양의 함수의 평이동만 된 거니까. 그래서 옆에 보시면 113페이지 무슨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 찾아라.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최대 최소를 안 아까 써드렸죠. 최대 최소 어떻게 된다? 너에다가 절대값 a를 더하고 뺀다. 왜냐면 저 a가 진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뒤집어지기만 한다. 뒤집어지고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그렇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그냥 뒤집어지는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기본 문제 9-1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값과 주기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볼게요. 9-1번 기본 문제 9-1번의 괄호 1번 sin 2x 빼기 3분의 2파이죠. 첫 번째 y는 sin 2x 빼기 3분의 2파이. 자, 그러면 얘는 x축을 기준으로 그냥 위아래로 플러스 1씩 이렇게 생긴 거고 하나, 둘, 셋, 넷 한 줄기 딱 그려주시고 자, 언제 출발하면 되냐면 얘가 0일 때, 즉 는 0 하면 넘어가면 3분의 파이 되죠. 그 다음에 한 주기가 얼마냐면 너가 2니까 파이니까 3분의 파이면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너와 너의 평균이 너. 그러니까 너는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굳이 찾고 싶으면 너와 너의 평균이 너. 그래서 계산 뭐 할 수 있겠죠. 굳이 안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 얘는 이제 xy축까지 x축까지 y축까지 그려줬는데 사실 y축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만 쓰시는 거고 이 정도만 그려도 깔끔하게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y는 3 코사인 2x.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0인 건 맞지만 위아래가 다르죠. 위아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3이랑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한 줄기 그냥 이제 그릴게요. 귀찮으니까. 선생님은 잘 그리니까. 자, 이렇게. 그럼 너는 0부터 한 주기가 파이짜리죠.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탄젠트 3x 플러스 1은 어떻게 그리느냐? 자, 탄젠트 3x 플러스 1은 일단 요 뒤에 있는 플러스 1만큼이 평행이동의 역할을 하겠지. 이거를 역시 기준축으로 잡으세요. 그냥 y는 1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원래 파이죠. 한 주기면. 근데 파이가 아니라 3x니까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야. 너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점근선은 언제라 그랬지? 이 각도가 2분의 파이에 더하기 n파이 형태가 될 때.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그리시면 땡이에요. 3 앞에 뭐 곱해진 거 없죠. 앞에 곱해진 게 있어도 사실 티가 나게 다르게 그리기는 좀 어렵다. 어차피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밑에 있는 유제 9-1번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옆에 것만 그릴게요. 둘 다 그려볼까? 괄호 1번은 너무 쉽죠? 유제 1번에 괄호 2번만 그려봅시다. 유제 1-2번. 자꾸 노트를 안 들고 올래? 자, 갔다 오세요. 우리 금방 쉬는 시간 할 거긴 한데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절대값 나오고 하니까 이거 하면 거의 끝이에요. 내가 저거를 줄게. 과제를 미리. 과제를 자. 형이 저번 거 혹시 갖고 왔니? 숙제? 이거 지난 회차? 네가 저번 주 금요일날 빠졌잖아. 월요일 거 혹시 숙제 갖고 왔니? 아 그래? 결석을 하면 원래 그걸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도 뭐 수업 따라가는데 크게 어렵진 않지, 그지? 유제 안 써놨네? 유제 1-2번 2분의 1 코사인 어쩌고 요거 그래요. 매 수업마다 수업의 단원 목표가 있습니다. 단원 목표. 오늘 수업의 목표는 첫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의 특징적인 요소를 아는가. 아까 쓴 거 있죠? 정의역, 치역, 뭐 대칭성, 주기성. 두 번째 그릴 수 있는가. 세 번째, 그린 걸 거꾸로 그래프를 보고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저렇게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돼. 자, 내가 그려볼게. 봐봐. 일단은 뒤에 더해진 게 없죠. 뒤에 더해진 게 없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그려질 것이고 위아래로 1이 아니라 2분의 1씩. 그래서 너는 2분의 1이고 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코사인 함수 음수가 나오는 경우 지금 음수가 없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요 계수들이 특히나 안의 것이 음수가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이 당분간 볼 일이 많지는 않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둘 다 플러스죠. 그냥 한 줄기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 시작점과 끝점만 잡을게요. 시작점은 이 각도가 0일 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너부터 한 주기. 근데 한 주기가 보니까 3이니까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원래 2파이가 한 주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파이에다가 3분의 2파이를 그냥 더해 주시면 됩니다. 12분의 얼마 나오냐면 5파이 나오겠네요. 맞아? 8 빼기 3이니까 끝이에요. 이게 다 그린 거야. 자, 그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어떤 그래프인지를 맞춰보자. 이거를 그림을 주고 너네가 그래프를 맞추는 게 바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사실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내가 그린 그래프를 보고 여기서의 계수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걸 해볼게. A sin EX 플러스 C 플러스 D. 보통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2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0이래요. 결정해봐. 굉장히 친절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A, B, C, D 정하세요. 그리는 걸 거꾸로 가면 되는 거잖아. 너네 그릴 때 뭐부터 정했어? 걔부터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정했어? A 정했잖아. 그러니까 D와 A가 원래 제일 쉽게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를 정할까? B를 정하는 게 조금 편하겠죠. 왜? 얘가 0이 되는 경우 찾아요. 0이 되는 경우를 찾는다기보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지금? 2분의 파이지. 근데 원래는 얼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원래는 파이죠. 원래 이거 딱 반주기인 거 보이니? 절반? 이렇게? 원래 파이였던 게 2분의 파이가 됐네? 그럼 B는 얼마 하게? B의 역할은 뭐냐면 각속도라고 해서 이 각이 변화하는 속도가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가 반으로 줄어든 거라고. 그래서 B는 2예요. 거의 다 한 거 아닌가? 여기는 뭐라고 봐야 될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볼 수 있죠. 즉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네가 0이 되게끔 C값을 정할 수가 있죠. C값은 얼마가 될까? 2분의 파이가 되죠. 이게 미정계수 결정이 굉장히 쉬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C가 2분의 파이일 수도 있지만 꼭 2분의 파이일 필요는 없어요. 왜일까? 무슨 소리냐면 이 자리가 너네가 사인 함수를 그려 내가 지금 항상 각도가 0인 것부터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도가 0일 때만 그래프가 이 모양이야? 아니지 않아? 언제도 가능해? 예를 들면 여기가 각도 입장에서 얼마일 때? 0이 아니라 x좌표 말고 각이 얼마일 때도 여기서부터 출발해? 예를 들면 아니요 사인 함수. 내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사인 함수는 0도부터 출발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여기는 2파이잖아. 근데 2파이부터 다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즉 내가 그린 이 그림이 사실은 이 각도 입장에서는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니라 2파이일 수도 있고 4파이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파이일 수도 있고 즉 이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C라는 값은
사실은 반드시 범위가 필수예요. 왜냐면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 만약에 부호를 주지 않지? 그러면 더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혹시 본인이 현대고에 진학하고 싶다? 딱히 없나요? 자, 현대고의 기출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걸 왜? 현대고라고 고등학교 이름이 있어요. 현대고 기출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A, B에 부호를 주지 않고 C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5파이부터 플러스 10파이까지 줘놓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A, B가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가능하지. 그리고 C 값이 개만이 가능하지. 그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해가지고 구하는 그런 기출이 있다고. 단답형 기출이.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할 줄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은 그냥 이것만 알라고. 자, 범위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사실은 뭐다? 이 점을 딱 찍으면 너는 각이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된다.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그래프가 AB가 다 양수라서 그렇지.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럼 여기는 2파이의 자리가 아니야. 2파이의 자리는 그렇게 되면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돼버린다. 왜냐면 사인 함수가 아래로 감소하고 시작했을 거니까. 그지? 증가하지 않았겠죠? 사인 함수가 뒤집어졌을 거라고. 만약에 A가 음수가 나오면. 그래서 얘네가 부호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근데 그냥 음수인 거는 지금은 여러분이 아예 몰라도 돼요. 사실은. 지금 수준에서는. 여기까지가 깔끔하게 해결돼도 그래도 대수 삼각함수 잘하는데 이 정도 느낌까지는 난다고. 됐지? 내가 말하는 것까지 하면 미쳤는데? 이런 느낌인 거고. 그거는 이제 당장은 볼 일이 별로 없다. 그냥 그래프 특징적인 거를 가볍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 이제 방부등식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더 쓰이니까. 그릴 줄 알고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어차피 얘는 이제 약간 상호 보완적이죠? 넘어가서 기본 문제 9-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사인 절대값 x라고 돼 있죠? 우리가 사인 x를 그릴 줄 알면 사인 절대값 x를 그릴 줄 아는데 거기 나와 있듯이 여러분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fx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f 절대값 x를 어떤 식으로 그리는가. 요거 f 절대값 x 그리기. 자, f 절대값 x를 그리는 방법은 뭐였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fx랑 똑같이 그려주고 f가 0보다 작을 때는 fx를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우리 미술에서 배우는 데칼코마니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이렇게 이쪽에다가 뭔가를 막 이렇게 막 해갖고 접었다가 펼치면 나비 되고 약간 이런 게 데칼코마니였는데 사인 함수 그려놓고 접었다가 펼칩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데칼코마니를 생각을 해주면 된다. 코마니.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거꾸로 해요. 왼쪽을 그려주고 오른쪽으로 접었다 펼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에 절대값 코사인 x가 있는데 절대값 코사인 x는 그리기 굉장히 간단하지. 우리 코사인 x가 원래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그래프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위로 뒤집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절대값 코사인 x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원래 코사인 x는 주기가 얼마였냐면 2파이였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였죠. 그죠? 근데 보니까 얘는 얼마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 정확히 절반인 파이마다 반복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너의 주기는 원래 함수의 절반인 파이가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절대값 코사인 3x는 주기가 얼마일까? 이런 거 절대값 코사인 3x 주기 얼마일 것 같아?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왜냐면 너가 파이니까. 자, 근데 질문. 요건 어떨까?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
이거 그리면 주기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원래 절대값 코사인이 파이잖아. 그래서 절대값 코사인 3x는 3분의 파이였어, 주기가. 그럼 너도 절대값 코사인 2x니까 2분의 파이일 것 같잖아, 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얘 때문에. 얘가 누가 봐도 꺼림칙하죠? 얘가 2분의 1만큼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봐봐. 얘가 가운데가 x축이 아니라 2분의 1 올라가면서 x축이 한 요 정도로 내려와요. 자,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거 파이마다 반복되나요? 아니죠. 원래 거랑 주기가 어때? 똑같죠. 똑같죠. 원래 거랑 주기가 똑같아요. 즉 너는 원래 코사인 2x의 주기인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붙었다고 무조건 주기가 절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 이게 높이가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되는 거고 얘는 평행이동이 되면서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돼버리면 주기가 절반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탄젠트 함수는 어떨까? 절대값 탄젠트 x는 주기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얘는 어때? 어떻게 그려져? 요거 그려놓고 원래 밑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뒤집어지지. 이렇게 돼 있지. 이거 0이고 파이야. 어때? 주기가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 대신 뭐가 달라져? 원래 점대칭이었던 것이 뭘로 바뀌어서 선대칭으로 바뀌죠. 이런 부분들이 또 큰 특징이에요. 절대값을 씌우니까 점대칭이 선대칭으로 바뀌었네. 코사인 함수도 사실은 볼록볼록한 것들이 다 선대칭이에요. 근데 어디까지나 언제?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됐어.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모습이 예컨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선대칭 되겠어? 대칭성이 아예 없다고. 조금 또 어려운 얘기를 해버렸는데 가르치다 보면 자꾸 하게 돼요. 자, 넘어갑니다. 밑에 9-2번 다음 중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사인 절대값 x랑 사인 x랑 같았어 안 같았어? 그렸을 때. 안 같았죠. 그죠? 기본적으로 사인 절대값 x는 심지어 주기 함수도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지. y축 기준으로 이상한 모습이죠. 뾰족하고 막 이런 모습이지. 그 다음에 옆에 사인 절대값 x랑 절대값 사인 x도 같지 않죠. 절대값 사인 x는 그냥 볼록볼록한 거고 사인 절대값 x는 아까 그렸던 거 접은 거.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코사인 x랑 절대값 코사인 x는 다르지만 4번에 있는 코사인 x와 절대값 코사인 x는 애초에 x 대신에 절대값 x를 붙인다는 거는 너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모습인데 코사인 x라는 그래프는 원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4번이 참이 된다. 넘어간다. 가우스 함수 다 버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9-4번으로 갈게요. 오른쪽 그림은 두 삼각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래. 옳은 거를 골라봐라. 1번 f44는 0인가. 그림이 막 개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그리지 않고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그림 같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fx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2일 때가 최소고 6일 때가 최대지, 그지? 자, 2일 때가 최소고 6일 때가 최대거든. fx 그래프 잘 보세요.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고 6에서 최대값 플러스 4를 가져. 그렇다는 거는 너는 한 주기가 얼마짜리일까? 8짜리죠. 왜냐하면 최소부터 최대 혹은 최대부터 최소는 정확하게 반주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x좌표의 차이를 2배를 한 게 한 주기가 된다고. 2에서 최소고 6에서 최대라는 거는 주기의 절반인 4가 된다고. 위에 주기가 8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때 볼게요. F44는 0. F4가 0이지. 그럼 F44는 F4랑 같죠. 왜냐하면 8씩 5번 간 거니까. 참이죠. 그 다음에 G52는 0보다 작다. G52는 누구랑 같아? G4랑 같죠. 8씩 6번 가면 52는 4 더하기 8 곱하기 6. 근데 G4는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F4랑 G 마이너스 61이 같은가? F4가 0인데 그럼 G 마이너스 61이 0이냐고 물어보는 거지.
G-61은 누구랑 똑같을까? G-5 또는 그림상 찾기 좋은 거는 G 누구랑 같아? G3이랑 같죠? 64를 더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주기의 자연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면 된다. 그러니까 G3은 0인 건 맞죠? 그 다음에 F3은 2G32인가? F3은 얼마냐면 F3 얼마예요? 그지? 좀 애매한 숫자네. 어디일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마이너스 2? 아닌가? 잠깐만. 얼마인지 알 수 있구나. 딱 절반이구나. 원래 절반이면 여기가 2분의 루트인데 그거에 하니까 2루트인데 마이너스 2루트이거든 원래. 근데 안돼 G0이랑 같은지를 물어보고 있네. 근데 G0은 G0도 애매한 숫자네. 그러면 요 애매한 숫자끼리 비슷할 수도 있겠다. 자 봅시다. 요거는 지금 4번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F3 같은 경우는 음수죠. 잠깐만. 근데 G0이 양수네. 같을 수가 없네. 그러네. 틀렸네. 그 다음에 F5랑 G0이 같은가? 지금 두 관계를 봐달라는 거예요. fx와 gx의 관계를 잘 보시면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하고 실수배를 해서 서로 만들 수가 있거든? 무슨 소리냐면 근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gx라는 함수를 내가 gx는 약간 이렇게 되어 있고 f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 녀석을 여기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높이 자체가 몇 배냐면 그죠? 2배 차이죠. 2배 차이. 그러니까 일단은 gx에다가 2배를 곱해줍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뭘로 바뀌냐면 높이가 같아져요. 이렇게. 높이가 같아진다고. 그리고 요 점이 여기로 평이동이 되면 같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로 가면 되냐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6이죠. fx에서 최대가 되는 순간 5만큼만 딱 가면 되죠. x 빼기 5. 요거를 이제 fx라고 놓을 수 있지. 근데 요 식에다가 이제 뭘 대입한 거냐면 5를 대입한 거예요. 5 대입해 보시면 F5는 2G 0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요거 관계식 찾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밑에 것들 얘는 좀 쉽네. 9-6번 한번 볼까? 얼마씩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2로 딱 묶으면 2로 묶으면 x 빼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3, 그 다음에 1 이렇게 평이동 된 거죠. 그 답은 4번에 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고 자 기본 문제 9-5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9-5번 해보세요. 얘는 뭐냐면 최대 최소 주기 같은 거를 주고 이제 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고 9- 밑에 있는 8번, 9-9번 다 이제 비슷한 류의 문제가 된다. 응? 금방 해요 이건 최대 최소. 최대 최소까지 하면 끝이. 최대 최소는 아까 치환했을 때 범위에 대한 이야기 나온 그거예요. 9-5번 해보세요. 코사인 함수죠? A 코사인 팁을 한 가지만 드리자면 요 자리가 지금 잘 보면 2분의 파이의 정수배지. 2분의 파이의 정수배로 이 자리가 더해져 있거나 빼게 돼 있으면 가급적이면 각변환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편해요. 그렇죠.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2분의 3파이 빼기 p분의 x니까 4분면이 어디가 되냐면 3, 4분면이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뭐가 되면 마이너스 a 사인 p분의 x 플러스 b가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봐주시면 좀 더 수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논하면 되죠. A랑 P가 둘 다 양수. 누구를 정하는 게 제일 쉽죠, 여기서? A, B, P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정해지는 게 바로 주기를 알기 때문에 P를 정할 수가 있어요. P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P가 양수라고 했으면 P는 1이죠. 왜냐면 주기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요 원래 사인 bx일 때 절대값 b분의 2파이였거든. 근데 분모에 p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p 곱하기 2파이 이렇게. 즉 p는 1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요 최소값은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면 b에다가 너의 절대값을 빼면 되지. 근데 a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그냥 a가 나오겠죠. a를 빼면 됩니다. 빼기 a.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잖아. f 6분의 파이라는 거는 p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사인 6분의 파이가 된다고.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냥 서로 이제 빼버리면 a 값 나오죠. 빼버리면 a 값 나오고 a 값 나오면 b 값이 나온다. 빼면 얼마 나오지? 2 마이너스 아니지? 2분의 a가 15 나오나? 그지? b가 10 나오네요.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밑에 유제 9-8번도 굉장히 비슷한 문제죠. 선생님 해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주기 f0, 그 다음에 마지막에 c값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 요거 매출 치겠습니다. c값이 0부터 2분의 파이. 이 문제는 c값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자, 일단은 요 여기서 a 사인 아까 얘기했던 bx 플러스 c 플러스 d의 형태인데 이 상태에서 지금 최대 최소를 알려줬죠. 최대 최소를 알면 a랑 d를 구할 수가 있지. d는 분명히 누구였냐면 최대 최소의 평균이에요. 정 가운데 있는. 즉 얘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옵니다. 그렇죠? 위아래로 얼마씩 움직인 거냐면 3씩 움직인 거죠. a씩. a로 3 더하고 3 빼고. 그지? 그래서 2에서 3 더해서 5. 2에서 3 빼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라는 얘기는 b 값을 주겠다는 얘기죠. b가 2가 되겠죠. b분의 2파이가 파이니까. 문제에서 지금 a, b가 다 양수인 조건을 줬지. 이렇게 조금 쉬운 문제들은 a, b가 다 양수인 조건을 줘요. 문제에서. 자,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유형은 c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자, 대입을 했어. 대입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f 0이 2분의 7이래. 그럼 0을 딱 대입하면 3 사인 c가 플러스 2가 2분의 7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 삼각함수의 방정식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사인 C의 값이 나오지, 그지? 얼마가 나와? 2를 빼고 3으로 나누면 2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너네가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누구를 구하라는 거냐면 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각도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야.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게. 근데 사인 값을 단위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인 값은 이 단위원에서의 무슨 좌표라고 그랬냐면 y 좌표라고 했죠. y 좌표. 그러니까 y가 2분의 1이 되는 점을 찾는다고 이런 식으로 y는 2분의 1. 이 y가 무슨 역할을 한다? 사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면 이 원에서 두 점이나 있죠. 근데 각도가 마지막에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는 이쪽인 거죠. 그러니까 각도가 얼마냐면 각도가 좀 작죠?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C값이 6분의 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단 C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답이 이쪽이 됐겠죠. 예컨대.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굉장히 쉽죠. 자, 지금 뭐로 돼 있냐면 그림이 희한하게 생겼는데 코사인 AX 플러스 B. 자, 일단은 한 주기가 10분의 파이부터 10분의 7파이까지가 한 주기죠. 잘 보면 함수가 반복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10분의 6파이가 한 주기. 10분의 6파이가 A분의 2파이. 즉 이렇게 쓴다고. 10분의 6파이는 A분의 2파이. 바로 A값 나오고 B값은 1 더하기 B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 금방 나온다. 넘어갑니다. 자, 옆에 삼각함수의 최대와 최소 나오는데 요거는 뭐 그냥 치환해서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푸셔도 되고 치환을 해서 푸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치환을 해서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근데 최대 최소를 판단할 때는 치환을 해서 푸는 게 맞고 가끔 여기다가 또 막 직선을 그어서 교점을 판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게 되면 직접 그래프를 그릴 줄은 아셔야 돼요. 사실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뭘 그려드릴 거냐면 9-6번에 자 바로 1번 보세요. y는 절대값 sin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자 이렇게 돼 있지. 일단은 sin x 빼기 2분의 1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다 같이 1만큼을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면 먼저 마이너스 2분의 1 잡아줘. 그래놓고 한 주기를 딱 그려. 중요한 거는 뭐의 위치가 중요하냐면 x축의 위치가 중요하죠. 자, x축의 위치는 어디로 지나가냐면 요렇게 지나가겠지. 왜냐면 요만큼이 1이니까. 그러니까 너의 2분의 1 딱 절반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고 너를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야. 다만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자리가 x축이 아니라 1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아까 요 간격이 2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2분의 3을 더해서 2분의 7이 되나? 아니죠. 2분의 5가 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원래 이 자리가 누구였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어. 절대값을 뒤집어서 플러스 2분의 3이었는데 다 같이 1씩 커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릴 줄도 아셔야 된다. 넘어간다. 그럼 이제 최소가 1이고 최대가 2분의 5가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sin x라는 거를 t로 그냥 절대값을 t로 치환을 해놓고 t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려진다 로 간 건데 이 그래프 자체를 그려야 할 경우도 꽤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괄호 2번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아주 차이가 커요. 왜 차이가 크냐면 얘는 지금 3 빼기 절대값 코사인 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 그지? 그렇다는 거는 코사인에서 이만큼을 빼게 되면 이 안에 것의 부호는 정해져 있어요. 항상 값이 어떨까? 음수가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게 항상 음수가 나오면서 절대값을 그냥 벗어 던지고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즉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x 플러스 1 나오죠. 사실은 요거를 그리시면 된다.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냐면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최대 최소 0부터 2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넘어갑니다. 자, 밑에 최대 최소값 구해라.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옆에 기본 문제 9-7번으로 가겠습니다. 9-7번은 내가 해줄 테니까 그 밑에 있는 유제 9-11번 이런 거를 시킬 건데, 자, 거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사인 코사인을 치환하면 밑줄 제한 범위가 생긴다. 참고로 사인 코사인을 치환할 때만 제한 범위가 생기는 건 아니야.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사인 코사인인데 각도에 제한이 없어도 치환하면 제한 범위가 생긴다는 거고, 탄젠트 함수는 일반적으로 각에 제한이 없으면 치환을 했을 때 실수 전 범위를 가지게 돼요. 근데 탄젠트 함수도 예를 들면 내가 0부터 뭐 3분의 파이까지 라고 각을 제한을 해버리면 탄젠트는 0부터 루트 3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자, 마지막에 각도의 범위 밑줄 치겠습니다. 0부터 2분의 파이. 자, x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주어진 식을 치환을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 아니야. sin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sin x는 저 사이에서 어떻게 그려지더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요? 1까지 가죠. 최대일 때까지. 그지? 2분의 파일 때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그래서 너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됩니다. t로 치환해서 즉 무슨 이야기냐면 사인 코사인을 너네가 치환을 했다고 해서 꼭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각을 이렇게 제한을 해주면 당연히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에서의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범위니까 우리는 너를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이라고 써놓고 0부터 1 사이의 범위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2니까 0일은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지. 0일일 때가 각각 최대 최소가 나온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자, 괄호 2번은 각도에 제한이 없죠. 각에 제한은 없지만 사인 코사인을 치환하게 되면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가 나오겠다. 그럼 내가 둘 중에 뭐를 치환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일단은 각변환을 할게요.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다 각변환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지금.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분의 파이는 뭘로 바뀔까? 일단은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제곱이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부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야. 그냥 사인 제곱 x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인 제곱 한 개 더 있죠? 이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더하기 파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각이 파이만큼 더해지면 무조건 사인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4 코사인 x 플러스 파이는 플러스 4 코사인 x가 됩니다. 마지막에 플러스 1까지 잘 봐. 자, 방금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었어. 괄호 2번은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죠. 누구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사인 제곱을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바꾸기가 불편하죠. 제곱인 쪽은 그냥 1-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더하기 4 코사인 플러스 3까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깔끔하죠. 자, 마무리는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너의 범위가 아무리 각도에 제한이 없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끝났죠? 마이너스 2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3인데 대칭축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있냐면
플러스 1에 있죠.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겠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는 마삼이고 최대가 플러스 5가 나오는 문제였다. 밑에 있는 유제 9-11번은 여러분이 괄호 1, 2, 3번 다 그림을 그려서 해보세요.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서 한 가지 종류로 통일을 하고 사인 혹은 코사인 중에 하나로 골라서 통일을 하고 t로 치환하고 t의 범위 찾고 문제에서 각의 범위에 제한이 있으면 주의하고 각도 범위에 제한이 없어도 사인 코사인은 뿔마 1 사이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괄호 3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든 상황이죠. 탄젠트긴 한데 각에 제한이 있으니까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상황. 이쪽은 잘 나옵니다. 이 치환했을 때 어떤 범위와 관련된 거의 다 했어요. 빨리 해봐. 응? 오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오늘? 여자친구라고 생겼니? 여자친구라고 생겼어? 아쉽네요. 차라리 그랬으면 축하라도 해줄 텐데. 성현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엄마 닮은 여자. 원래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아닌가? 반대인가? 수학 잘하는 여자.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죠. 그래, 수학은 네가 잘하면 되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늘 항상 결혼을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편인데 선생님 와이프랑 취미가 잘 맞아요. 그래서 같이 뭘 해도 너무 재밌어요. 응? 고마워요. 와이프랑은 21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아니 게임에서 만났어요. 게임 같은 길드였어요. 마비노기라는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정모에서 만났죠. 그때부터 만난 건 아니에요. 아 그럴 리가요? 첫사랑은 저희 독일에 있습니다. 어릴 때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첫사랑의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그런가? 처음으로 이성으로 생각하고 약간 좀 좋아했으면 첫사랑인가요? 그럼 독일에 있는 거 맞아요. 지금은 할머니가 됐겠죠. 아니죠. 내가 할아버지가 아닌데. 할머니는 안 됐겠죠. 근데 이제 동양인들이 대체로 좀 동안이죠. 서양 사람들이 대체로 조금 아기 때는 되게 귀여운데 좀 많이 금방 이제 뭐 왠지 잘 모르겠어. 자외선 때문에 걔네가 워낙 자외선에 약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들이 보통 동양인들을 보면 되게 동안이라고 되게 부러워해요. 첫사랑은 그냥 아름답게 남겨놔야지. 궁금할 때는 있죠 가끔. 어떻게 못생기게 늙었을까? 옛날 그 아기 때 사진을 보면 지금 봐도 되게 예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 경우 없니? 어릴 때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별론데 왜 좋아했지? 약간 이런 경우들도 나는 있었거든 사실. 그런 경우 있지 않아? 어릴 때 약간 콩깍지신. 근데 걔는 아니에요. 걔는 지금 봐도 되게 그냥 전형적인 서양 여자아이. 근데 되게 귀여운 그런. 누가 봐도 되게 응? 애기가 다 귀엽다. 전혀 찬성할 수 없죠. 안 귀여운 애기도 많죠. 근데 완전 애기라고 하기는 뭐한 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초등학생 정도면 그래도 좀 약간 예쁜 애, 그렇지 않은 애, 덜 예쁜 애, 약간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좀. 상당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역 배우니 뭐니 막 이런 게 생기지, 그지? 성인 첫사랑 언제니? 진행 중? 자, 풀었나요? 1, 3번?
자, 바로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눈에 띄냐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 섞여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인을 선호하면 사인으로, 코사인을 선호하면 코사인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선생님은 사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y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이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사인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7 사인 제곱 빼기 4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사인 x를 치환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인 제곱 x를 치환하셔도 돼요. 사실은 사인 제곱을 통으로 치환하는 것도 나름 괜찮죠. 사인 제곱을 치환하게 되면 너는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이제 7t 빼기 4인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4, 1 들어가면 플러스 3까지. 그래서 범위가 마사부터 3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3까지. 그 다음에 괄호 2번.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x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을 t라고 치환하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가 되는데 t는 마이너스 1까지죠. 정확히 대칭축이 1에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1이고 마일이고 1마일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마지막 괄호 3번. 괄호 3번이 그나마 조금 어려운데 자, 탄젠트를 치환을 했죠. 탄젠트를 t라고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이고 범위가 중요하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라는 거는 탄젠트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여기 있거든. 플러스 4분의 파이는 여기 있어요. 이 사이에 있는 뭘 보는 거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2분의 1 있고 마일 있고 1이 있어서 요때가 최소, 요때가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 3번이 제일 조금 어렵죠. 치환을 했을 때 2차식의 형태에서 대칭축 사이에 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 넘어간다. 다음에 9 다시 8번 기본 문제 조금 어렵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생님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뒤에 연습 문제 조금 풀고 마칠게요. 자, 보시면 못 끝나죠. 10시 넘어서 끝내요? 몰라. 내 맘대로 끝낼 거야. 자, 너무 늦지 않게 끝낼게요. 그냥 55분 정도? 자, 보시면 0부터 2파이까지 우리 사인 제곱 x 더하기 2a 코사인 x 마이너스를 잘 보면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죠. 항상 제곱인 쪽을 바꾼다는 걸 유념하시고 사인 제곱이랑 마이너스 1이랑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나온다는 거. 그래서 y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더하기 2a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놓고 코사인을 치환을 했어요. 어차피 범위가 0부터 2파이라는 거는 한 줄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지.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즉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거는 이와 같은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야. 기본적으로 여기부터는 그냥 공수라는 거지. 2차 함수 그려놓고 어디가 최대고 최소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 자, 근데 최대값이 4래.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A는 지금 양수라고 했고 요 대칭축이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히 A가 나오거든. A. 그럼 이 A라는 것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A에서의 함수값이 4가 나오면 돼. 자, 한번 넣어볼까? A 갖다 슉 넣어보면 얼마 나오냐면 A제곱이 4인 거지. A는 2가 되겠지. 그럼 A가 2가 되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1이 이쪽에 있구나. 즉 1일 때가 최대구나. 1을 갖다 넣어서 2A 빼기 1이 4구나. A는 2분의 5구나.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뒤에 참 재밌어 보이는 문제들이 참 많죠. 이제 9-11번 같은 게 이쪽에서 이제 그래프를 활용한 다소 살짝 어려운 그런 문제이고, 그런 것도 조금 중요하기는 한데,
9-4번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9-3번 한번 볼까요? 9-3번. 자, 9-3번 보시면 연습 문제 9-3번. 우리 딱 3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거 표현 밑줄 fx는 fx 플러스 루트 2. 요거 밑줄 치겠습니다. 자, 주기가 루트 2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아까? 주기가 그렇죠. n분의 루트 2인 걸 찾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n이 1일 수도 있어. 물론 루트 2일 수도 있어. 근데 루트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2분의 루트 2일 수도 있고 4분의 루트 2일 수도 있고 3분의 루트 2일 수도 있고. 각각의 주기를 찾아봅시다. 자, 코사인 파이 x 주기 얼마예요? 파이분의 2파이지, 맞아? 그럼 이거에 해당해, 안 해? 2니까 안 되죠. 2번. 2 루트 2파이 x지. 그럼 루트 2파이 분의 2파이 어때? 딱 되죠. 주기 딱 루트 2 나오지.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x 2파이 분의 2파이니까 안 되죠. 루트 2를 정수로 나눈 형태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번 코사인 2분의 루트 2 파이 x니까 2분의 루트 2 파이 분의 2 파이. 요거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거 얼마나 이거? 이거 2루트 2 나오지 않나? 맞아 아니야? 맞지 그지? 그거 안 되죠. n 값이 자연수가 아니잖아. 이거 되려면 n이 2분의 1인 거지 안 되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인 2분의 루트 2 파이 x라고 되겠니 안 되겠니? 어차피 얘랑 똑같지. 그 답은 2번이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쭉쭉쭉 다 모르셔도 되고 9-12번 선생님 해줄게요. 9-12번. 여러분이 이런 거 막 9-10번, 막 9-8번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9-11번도 그렇고 지금 몰라도 돼요. 좀 과합니다. 과해요. 9-12번이랑 9-13번이 같은 류의 문제예요. 같은 류의 문제인데 9-12번이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9-13번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13번을 풀어주고 12번 풀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9-13번 먼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2sin x인데 우리가 보조선을 쭉 그었죠. x 1, 2, 3, 4, 5, 6까지를 더하고 싶대. 자, 2sin x가 이런 식으로 막 그려졌어. 너네가 y는 1을 갖다 그었어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나? 지금 여기서 몇 개까지 더하고 싶대? 정확히 6개를 더하고 싶대요. 문제수 지금 6까지 더하는 거지? x 6까지? 여기가 지금 0이야. 자, 근데 내가 요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여러분이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 특징들 중에서도 대칭성과 주기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더할 때는 대칭성이 있다면 그 대칭성을 살려서 더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더했지? 그러면 대칭성을 못 살려. 근데 얘는 정확히 6개를 더했지. 그럼 살릴 수 있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 누구에 대해 대칭? 여기가 얼마의 자리일까? 지금 여기가 각도가 얼마야? 2파이지. 자, 그럼 여기서 이만큼을 더 가는 거야. 근데 이만큼의 각도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2파이에다 2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2분의 5파이가 되겠지. 즉, 요 대칭 축이 누구냐면 2분의 5파이라고. 이 6개의 점이 너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분의 5파이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6. 그지? 자, 그러면 진짜 질문은 이거야. 이걸 더하면 얼마일까? 이거를 하려면 너네가 누구를 알아야 될까? 누구만 구하면 될까? 자, 5번째 점을 구하는 게 편할까? 첫 번째 점을 구하는 게 편할까? 나중에 수열을 할 때도 할 건데 묶어서 처리를 할 때는 앞에서부터 묶다가 뒤에 남는 걸 너네가 찾는 것보다 뒤에서 묶어서 앞에서 남는 걸 찾는 게 편해요. 자, 요렇게 4개 합은 쉽지? 얘는 얼마야? 2분의 5파이 곱하기 4가 되죠. 4개니까 항상 대칭성이 있을 때 실근의 합은 대칭축에다가 실근의 개수를 더하면 되는데 얘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잖아. 얘는 따로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지. 자, 여기가 얼마였냐면 2였죠. 얘가 1이야. 이 함수는 지금 누구냐면 2sin x죠. 2sin x가 얼마가 되는 값이냐면 1이 되는 값이야. 즉 sin x는
sin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sin x가 2분의 1인 거잖아. sin x 아까 2분의 1인 거 각도 얼마였어? 0보다 큰 거 최초의 각도가 누구였어? 6분의 파이였지? 그래서 이거 6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면 답은 너 더하기 너 이렇게 된다. 요렇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사실은. 이거 대칭 되게 딱 짝수게 딱 나온다? 시험에서 누가 못 풀겠어 사실. 처음 듣는 애도 사실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방부정식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합시다. 9-12면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요거 오답이랑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잠시만.